내가 이렇게까지 허망할 줄은 몰랐어요. 평생을 회사에 바쳤는데 연금만 믿고 있다가 정말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65세가 된 김 부장은 요즘 매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 때는 꽤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있었고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나오니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건 상상도 못한 폭탄이었습니다. 받는 족족 빠져나가는 세금, 갑자기 훌쩍 뛴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까지. 남는 돈은 용돈 수준이었죠. 이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연금이 어디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연금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분명히 든든한 안전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60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연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라에서 주는 건데 세금이 왜 붙어?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와? 그런데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김 부장 같은 사례가 드물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전직 교사였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직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사학연금 덕분에 노후는 편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정년퇴직 이후 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오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노후에도 소소하게 과외를 하면서 벌던 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그냥 노후에 손자 학원비라도 보태보려고 한 건데 세금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66세 자영업자 출신 최 사장입니다.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노후는 연금 전 세금이자로 살 계획이었어요. 국민연금이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무려 23만 원이나 부과된 겁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가입자로 절반은 회사가 내주던 보험료였는데 지역가입자가 되자 모든 소득, 재산이 합산돼 계산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니 보험료가 대폭 뛰어버렸죠. 최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23만 원이면 1년에 276만 원이야. 이거면 가스비랑 전기세를 충분히 낼 돈이잖아. 결국 그는 생활비를 줄이고 용돈도 줄이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4세 임원 출신 정 전무입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금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걸 나눠서 연금형으로 운용하려 했지만 절세 혜택을 잘못 이해해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 1,200만 원이 넘게 꺼냈으면 그 초과분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한 번 내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해마다 초과분을 쓰면 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설계할 때는 세율 5.5%라고만 듣고 좋아했는데 막상 계산서가 오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정 전무는 이제 초과 인출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연금은 세금이 안 붙는다는 오해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대부분이 과세소득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연금이 합산되면 과세 구간이 올라가서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가입자라서 월급의 일정 비율만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줬죠. 하지만 은퇴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평가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금 소득도 합산됩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10만 원 수준이던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으로 뛰는 게 흔한 이유입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계좌에서의 인출, 부동산 임대료, 이자 배당, 소규모 사업소득 등은 합산과세가 됩니다.
연금도 일정 한도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꼭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퇴직 전 재무설계에서는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예측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입력하면 대략적인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인출을 분산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꺼내면 종합과세 구간이 올라가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매년 계획적으로 인출할 것, 분산 인출할 것,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과세를 피할 것,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김 부장은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건데 설마 이렇게 뺏길 줄은 몰랐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가가 주는 안전망인 건 맞지만 그 구조와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이 더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연금을 받으시나요? 오늘이라도 꼭 세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진짜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내 노후의 생존이니까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김 부장과 다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얘기를 편하게 풀어볼게요. 내 연금이 세금 건보료 때문에 깎여나간다는 걸 알았다면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겠죠. 우선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빠져나갈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계산법.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 소득이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까요? 월 120만 원이면 연 1,440만 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는 연금 소득의 일정 비율이 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금 소득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50%만 반영되는데 1,200만 원 초과분이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산정 소득이 확 올라가요. 또한 부동산 임대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있으면 이것들도 합산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또한 배우자와 분리 가입할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넣으면 가족 전체 보험료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아예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단,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의 함정과 계획.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저축에서 매년 1,200만 원 넘게 꺼내면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예금이자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료 같은 금융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1,200만 원, 개인연금 1,500만 원, 부동산 임대소득 800만 원이면 합산소득이 3,500만 원. 종합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올라가면서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의외로 16.5% 구간 분리 과세만 생각하고 있다가 합산되면 24% 이상까지 훌쩍 뛰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가 팁. 연금 인출은 분산 인출 전략을 쓰세요.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꺼내면 저유로 0.5% 분리 과세로 끝나죠. 여러 계좌에서 한꺼번에 많이 꺼내지 말고 계획적으로 나누세요. 이자 배당 소득도 합산되니 배당주 투자할 때도 연간 배당 예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매년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좋습니다. 3연금 수령액만 믿지 말고 세후 현금 흐름표 만들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신 연금 월 130만 원 나옵니다. 이런 문자를 보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안심해요. 하지만 거기서 세금과 건보료가 빠집니다. 예시로 계산해보죠.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연 1,560만 원. 소득세 원천징수약 12% 구간 연 20만 원 안팎. 건보료 산정소득 반영으로 보험료 월 20만 원 이상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율 급상승 가능. 즉, 실수령액이 월 9만 1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 팁. 엑셀이나 공책에 직접 써보세요. 연금, 세전, 수령액, 건강보험료, 소득세 남는 돈. 매달 고정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등과 비교해 적자가 나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줄이는 전략적 타이밍. 퇴직 직후 바로 지역가입자 전환 전에 소득 없는 달을 만들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퇴직일을 월말로 맞추거나 일시적 소득 신고 시기를 조정. 또한 사업소득이 끊기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줄어드는 점도 고려. 5. 가족 배우자와 세금보험료 설계 연동하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면 합산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한쪽이 직장가입자라면 다른 쪽을 피부양자로 넣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와의 재산 증여나 임대소득 분리 신고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전문가 팁. 가족 전체의 소득보험료 부담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 공제한도 10년간, 성인 자녀 5천만 원도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6. 금융상품 설계의 핵심 포인트.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인출 한도를 지키며 인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분리과세로 14% 세율 유지. 이자 배당소득 분산투자 배당소득이 예상보다 커져 종합소득세율이 오르는 문제 방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설계할 때 얼마가 있냐보다 중요한 게 얼마를 쓸 수 있냐입니다. 세전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김 부장처럼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지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 건보료 폭탄이 터집니다. 하지만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피해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인출계획 점검, 가족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확인, 소득세 예상 시뮬레이션. 이게 정말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 돈을 내 손에 남기는 게 진짜 재테크예요.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글 보신 오늘부터 꼭 한번 내 연금 세후 실수령액과 건보료를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나와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